안녕하세요. 카메라 설명해주는 남자 김현수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제가 대략 2천만 원을 넘게 투자한 유튜브 4K 라이브를 위한 1인 미디어 장비 세팅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진짜 여러분 제가 어떻게 보면은 코로나로 인하여 유튜브를 이제 시작을 하게 됐는데, 유튜브를 하면서 계속해서 투자를 하다 보니까 진짜로 대충 해도 2천만 원이 넘었더라고요. 대충 해도 2천만 원이 넘었는데, 이제는 그래도 어느 정도 좀 방향성이 보이는 것 같아서 제가 세팅한 장비에 대한 소개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반박시 여러분의 말이 맞습니다. 여러분, 1인 미디어라고 하는 건요, 말 그대로요, 출연과 촬영을 동시에 혼자 다 해야 됩니다. 제 유튜브는요, 기획, 촬영, 출연, 관리, 저 혼자 다 해요. 그냥 지지고 볶고 저 혼자 다 하는 유튜브인데, 이게 진짜 말이 쉽지 진짜 어렵거든요. 이 왜 1인 미디어가 어렵냐면은, 아마도 여러분 그 유튜브 영상이나 이런 걸 많이 보시면요, 게임 하시는 분들은 라이브를 하는데, 뭔가 정보성 컨텐츠를 하시는 분들은 라이브를 잘 안 해요. 왜냐면 힘들거든요. 자기가 아는 걸 이야기해야 되기 때문에. 특히 IT 유튜브나 이런 사진 유튜브 하시는 분들은 라이브를 잘 안 합니다. 왜냐면 라이브를 하기에 그만큼 이제 지식적으로 다 알고 있어야 되는데 그게 어렵기 때문에. 자, 라이브 방송하려면 일단은 머리로는 무슨 내용을 이야기하는지 이제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되죠. 다음에 내가 무슨 이야기 강의하려고 하면은. 그리고 입은 머릿속에 있는 걸 말해야 돼요. 정해진 내용들을 계속해서 여러분한테 정보를 전달해야 하죠. 그리고 눈은요, 채팅창을 계속 보고 있어야 돼요. 그러다가 질문이 나오면 나는 머릿속으로 강의를 생각하는 걸 계속해서 입으로 말하고 있는데, 또 한편에 머릿속으로 그 질문에 대한 생각도 또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하려고 했던 그 방향성을 가진 그 강의를 하면서 질문은 질문대로 들어오는 걸 생각해가지고 진행과 질문을 열심히 교차하면서 나가야 하는 게 라이브라는 거죠. 그러니까 라이브가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라이브를 많이 못하는 거고. 근데 제가 그 라이브를 하려고 하는데, 저는 이런 식으로 머릿속으로 하는 것도 너무 힘든데, 그걸 입으로 말하는 것도 너무 힘든데, 이 시스템까지도 저 혼자 다 해야 되니까 이게 진짜 사실은 많이 힘들거든요. 많이 힘들지만 그래도 조금이라도 더 좋은 퀄리티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열심히 이제 고민을 하고 있었고, 이제는 어느 정도 좀 그런 시스템 구축하는 거가 좀 정리가 돼서 이 영상을 촬영해 보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방송을 하고 있는 곳은요, 크게 이제 두 곳입니다. 두 곳. 제 사무실에서 방송을 한번 하고요. 또는 제가 저희 처갓집에서 방송을 해요. 왜냐면 제가 아기를 낳고 처가살이를 많이 하다 보니까, 제가 유튜브를 시작한 곳은 저희 처갓집의 지하실에서, 제가 일어나면 천장에 머리가 닿는 아주 작은 지하실에서 제가 유튜브를 시작을 했고, 보통 여러분이 보셨던 온라인 매뉴얼 영상은 정말 그 좁은 지하실에서, 일어나면 머리가 닿는 아주 좁은 지하실에서 크로마키 천 하나 놓고 그냥 방송을 찍은 거였어요. 그렇게 시작한 저희 유튜브였는데, 이걸 하다 보니까 라이브로 강의도 하고 있고 막 이러다 보니까 제가 저희 사무실에도 세팅을 했고, 요거 지금 보시는 환경은 저희 처갓집입니다. 이제 처갓집에 이렇게 한편에다가 이렇게 구축을 해 놓은 시스템인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크로마키 스크린, 조명, 컴퓨터, 모니터, 카메라 설정할 게 엄청 많죠. 근데 이거를 다 깔아두면은 공간이 너무 많이 차지하기 때문에 이걸 최소한으로 하기 위해서 최대한 벽으로 붙이고 천장에 매달고 이렇게 한 시스템이라는 거죠. 제가 촬영하는 시스템은요, 카메라는 그냥 일단은 처갓집의 경우에는요, ZV-1F를 메인 카메라로 잡고요, 이제 알파 5100을 이렇게 탑뷰로 이렇게 두 개를 잡아놨습니다. 그래서 저를 찍는 ZV-1, 왜냐면 소프트 스킨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이 탑뷰로 찍는 알파 5100. 그래서 지금 저를 보고 있는 거는 ZV-1으로 촬영을 하고 있는 거고, 이렇게 위에서 아래로 찍는 거는 알파 5100이에요. 그런데 아직까지 제 유튜브를 4K로 하고 있지만, 이 저를 찍는 화면과 이 제품을 찍는 탑뷰까지는 4K를 하지는 못했어요. 왜냐면 캡처보드도 필요하고, 4K로 쏴주는 카메라도 필요하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조금 더 비용이 더 투자가 돼야 되는 부분인데, 아직까지 저 어차피 요 구석에 작게 나오는데 4K로 제가 크게 나와야 될 필요성은 아직 못 느끼기 때문에, 현재는
이 파워포인트랑 제가 작업하는 PC만 4K 환경을 유지하고 있고 저를 찍는 카메라는 FHD 환경으로 촬영하고 있다. 이거를 현재 이제 고민하고 있는 건 왜 그 4K 웹캠 같은 걸로 한번 바꿔볼까라는 생각과 그냥 4K를 지원하는 그냥 미러리스 카메라로 바꿀까? 그리고 캡처보드를 쓸까? 근데 캡처보드에다 카메라 생각하면 어떻게 보면 웹캠이 더 저렴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계속해서 고민하고 있는 영역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깜짝 놀라실 만한 게 제가 보고 있는 지금 이번에 이제 구축한 환경이에요. 제가 원래는 방송을 할 때 보통 이제 3컴을 쓰다가 이제 4컴으로 늘렸어요. 왜냐면 3컴을 쓸 때는 송출하는 PC, PPT용 PC, 모니터링 PC만 있었는데 방송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강의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제가 포토샵 하는 거나 뭐 이런 시연하는 거를 보여드릴 PC가 필요해가지고 그냥 이거를 3컴에서 4컴으로 늘렸고 4컴으로 늘어난 만큼 모니터 역시나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왼쪽에 있는 이제 맨 왼쪽 아래는 채팅용, 제가 라이브를 하다 보면 채팅을 봐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방송을 보다 이렇게 보는 이유는 채팅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여러분한테 나가고 있는 화면을 저도 모니터링 해야 되니까 그게 왼쪽 그 위에 있는 거가 OBS 송출 모니터링이라고 하는 게 27인치의 4K UHD 모니터 제가 제 유튜브에 올려놨던 요 크로스오버 모니터를 쓰고 있고 송출하는 그 OBS 세팅이라든지 이런 거를 보려고 하는 거는 27인치 이제 QHD 델 모니터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제가 그 송출컴에 연결된 3개의 모니터인 거고요. 여러분한테 나가는 화면은 실제로는 유튜브에 딜레이가 30초가량 있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보여지는 거가 문제가 생기면 저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아예 별도의 PC에 별도의 모니터를 연결해 놓은 게 저 왼쪽 상단에 있는 32인치 TV입니다. 저거는 그냥 모니터링이기 때문에 그냥 예전에 나왔던 오래된 그냥 HD 화질의 32인치 TV로 이렇게 쓰고 있고요. PPT 같은 경우는 24인치 FHD를 쓰고 있는데 이게 4K로 송출이 가야 되기 때문에 요거를 이제 듀얼 모니터로 해서 그 24인치는 FHD지만 그 듀얼 두 번째 모니터가 캡처보드로 4K로 들어올 수 있도록 그래서 지금 나가고 있는 내용 그리고 그 다음의 내용들이 이렇게 나올 수 있도록 설정을 해놨고 또 이제 포토샵 같은 경우는 제가 시연을 해야 하기 때문에 시연을 하는데 지금 제가 여기서 카메라와 저랑 책상이 거리가 있기 때문에 그걸 좀 잘 보이게 하기 위해서 32인치 4K 모니터를 이제 LG 거를 구입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앉은 자리에서 PPT도 확인하고 모니터링도 하면서 이렇게 컴퓨터 시연까지도 가능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라이브를 한번 하려고 하면은 6개의 모니터를 제가 보면서 방송을 하는 거예요. 모니터링 봐야 되죠. 채팅 봐야 되죠. 이 송출 나가고 있는 거 체크해야 되죠. PPT 봐야 되죠. 여러분, 눈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면 제가 쓰고 있는 PC는요. 총 4가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송출 컴퓨터 같은 경우는 2600, AMD 2600X에다가 32GB 램, 그리고 1060 그래픽카드 쓰고 있고, PPT 같은 경우는 이제 5600G랑 이제 16GB 메모리인데 이게 얼마 전에 구입한 그 HP 비터스 15L 컴퓨터인데 내장 그래픽으로 쓰려고 했는데 내장 그래픽으로 쓰려고 하다 보니까 포트가 HDMI가 하나밖에 없어가지고 얘를 그 2개로 내보내야 돼서 HDMI 포트가 없어가지고 3060을 적출을 했더니 그냥 제가 혼자 쓰려고 하는 건 HDMI 포트 하나면 되는데 2개를 물려야 돼서 어쩔 수 없이 660 하나를 지금 잠깐 껴놓은 상태예요. 그래서 요거를 어떻게 할지는 아직 좀 더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패스스루로 하면 하나로 쓸 수 있는데 그럼 캡처보드가 또 있어야 돼가지고 요거는 아직 좀 더 고민하는 중에 있다. 자, 그리고 이제 포토샵 시험 컴퓨터가 이제 포토샵을 하거나 제가 작업하는 거 보여드리려고 하면은 여러분한테 이제 보여드릴 그 노트북을 쓰면은 노트북이 4K가 안 나가고 FHD로 보여드리니까 이거를 좀 좋은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별도의 요 PC하고 4K 모니터를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 여러분이 이렇게 보고 계시는 요 컴퓨터가 이제 지금 아까 보셨던 요 5600G에다가 뭐 32GB 램 그리고 이렇게 그래픽 카드까지 요런 겁니다. 그럼 여기서 이렇게
시연하는 것들을 여기서 이런 식으로 보여드릴 수가 있으니까, 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런 거 강의하는 건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자, 그리고 모니터링 컴 같은 경우는요, 어차피 그 HD로 나가서 그냥 유튜브만 연결되면 되기 때문에 요거는 그냥 작은 배워본 PC를 그냥 하나 쓰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최소한으로 구성을 해야 하기 때문에 좀 작은 컴퓨터를 사용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제가 키보드 마우스를 각 컴퓨터마다 하나씩 놔야 하고 제 앞에 이렇게 무선으로 놓기도 했지만, 무선으로 놓는 거는 라이브 중에 필요한 거고 실제로 라이브를 하지 않을 때는 각 PC들을 제어해야 하기 때문에 각 PC 앞에 이렇게 키보드 마우스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럼 그 키보드 마우스에 어떤 거를 쓰냐면, 이거를 제가 원래는 이 키보드 마우스를 각자 하나씩 놓다가 그 공간 너무 많이 차지하고 좋은 키보드를 같이 쓰고 싶어가지고 제가 송출용 PC랑 이 포토샵 PC 같은 경우는 이 USB 스위처 하나를 이용을 해가지고 여기에서 이렇게 두 개를 바꿔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새 USB 스위처를 얼마 전에 소개해드렸던 이유 중에 하나가 여기에 쓰기 위해서 이거를 준비했던 내용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제가 실제 라이브는 어떻게 하느냐? 라이브를 하기 전에는 각자의 PC 앞에서 이런 걸 다 제어하다가 라이브 할 때는 뒤에 와서 이렇게 다른 책상에 앉아가지고 거리가 떨어져 있는 상태로 방송을 해야 하거든요. 그러면서도 제가 PC에 문제가 생기면 이거를 제가 어떻게든 컨트롤해야 하니까 그럴 때 이렇게 제어할 수 있도록 이렇게 로지텍 마우스 키보드 한 세트씩을 제가 이제 구성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3개의 컴퓨터를 제어할 수 있는 한 개의 키보드 마우스 세트로 로지텍 키보드와 마우스가 있다. 그리고 이 송출용 PC의 경우에는요, 제가 4K로 유튜브를 라이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저를 찍는 거는 FHD로 찍더라도 파워포인트의 화면과 컴퓨터에 시연하는 거는 4K로 써야 돼서, 그러면은 이 캡처보드도 4K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에버미디어의 캡처보드를 제가 얼마 전에 제 유튜브에서 계속해서 소개해드렸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 4K HDMI가 저는 필요했거든요. 4K HDMI 캡처보드가. 그래서 이 제품을 하나는 PPT용, 하나는 포토샵 시연용으로 이렇게 라이브 스트리머 캡처 4K하고 라이브 게이머 익스트림 3를 사용을 하고 있고, 탑뷰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카메라 자체가 FHD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알파 5100이랑 이 라이브 게이머 HD2라고 하는 조금 오래된 캡처보드를 쓰고 있는데, 이 4K 같은 경우는 USB 캡처보드이고 라이브 게이머 HD2 같은 경우는 이제 PCI 슬롯에 꼽는 오래된 이제 캡처보드입니다. 그리고 이제 저를 찍고 있는 정면이랑 이 카메라를 연결해 놓은 이 시연용의 경우에는요, 알리익스프레스에서 구입한 이제 4만원짜리랑 3만원짜리 FHD 그냥 캡처보드가 사용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요것들을 구입을 한 건데, 이거를 할 때 똑같은 캡처보드를 안 쓰는 이유가 OBS 프로그램이 들어가면은 캡처보드 이름이 똑같으면 뭐가 뭔지 구분이 안 돼요. 그래가지고 저의 경험상 똑같은 이름의 캡처보드보다는 다 다른 캡처보드를 씁니다. 그래야 제가 이 캡처보드는 이거야 라고 제가 인식을 할 수가 있어서. 안 그러면 이름이 다 똑같으면 구분도 안 되고 간섭이 생기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방송하려면 캡처보드는 꼭 이름이 다른 캡처보드를 써야 된다. 알리에서 사면은 모양은 다른데 똑같은 이름인 거가 은근히 많아요. 왜냐면 공장은 같은데 상표만 다른 경우가 많아가지고 그런 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에버미디어는 이렇게 각자의 이름이 뜨기 때문에 좋은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 1인 미디어를 하려고 하면은 정말 이제 치트키 같은 아이템이 바로 이 에버미디어의 넥서스라는 겁니다. 저는 프로토스 유저여가지고 이 넥서스를 좋아하는데 이 넥서스 이 넥서스가 에버미디어에서 어떤 역할을 하냐면, 에버미디어는 캡처보드를 만드는 회사라는 거죠. 캡처보드를 전문으로 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이 캡처보드를 컴퓨터에 여러 개 연결했을 때 그 캡처보드를 우리가 제어하는 용도로 이제 이 에버미디어 넥서스를 쓰면 돼요. 그럼 이 넥서스에서
이 뭐 예를 들어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적용할 수 있는데 제가 많이 쓰는 OBS라고 하는 프로그램에 이 페이지를 다 만들 수 있습니다. 씬을 싹 다 여기서 만들어 놔서 뭐 PPT, 뭐 방송 준비 중 뭐 이런 걸 여기서 이렇게 다 제어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거를 화면을 보면서 제어할 수 있으니까 이 에버미디어 넥서스만 있으면 1인 미디어가 진짜 가능해요. 만약에 이게 없으면 이 OBS를 제어해주는 한 명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런 거를 혼자서 하지만 누가 해주는 것처럼 할 수 있는 게 바로 요런 에버미디어 넥서스가 든 장치가 있다. 그래서 저는 라이브를 하면서 이렇게 왼쪽에서 이렇게 제어를 하고 있는 게 이런 역할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게 제가 지금 라이브 하려고 이렇게 띄워놓은 화면인데 여기서 이렇게 각 씬도 만들어 놓고 미리 보기도 보면서 제가 필요한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거죠. 한번 해볼까요? 자, 이렇게 보면은 여기에서 이런 것들을 막 만지기도 하는데 여기서 이런 페이지를 여기서 이렇게 바꿀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보면은 자원도 확인할 수 있고요. 이런 식으로. 아직 저는 이 페이지 쪽만 적응하고 있느라고 요 아직 마이크 쪽은 제가 아직 거기까지는 더 세팅을 하고 있는 중이어 갖고 요거는 이제 차차 늘려갈 건데 이렇게 페이지를 여기서 바꿀 수 있으니까 엘가토 스트림덱을 제가 원래 썼는데 스트림덱은 요 위에 있는 것만 가능한데 또 프리뷰가 안 됐거든요. 근데 얘는 이제 프리뷰 되죠. 스트림덱 기능 되죠. 거기다가 이 밑에 있는 볼륨까지도 되니까 제가 뭐 음악 깔거나 이런 조절하는 거나 이런 거 할 때도 좀 더 활용성이 많아지는 것 같아요. 아직은 이 넥서스에 저도 적응을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하시면 어떤 게 되냐? 지금 보시는 것처럼 파워포인트를 나갈래? 여기서 뭐 정면을 나갈래? 여기서 이런 식으로 탑뷰, 이게 탑뷰, 정면, 뭐 예를 들어서 요런 제가 필요 없는 것들을 이렇게 저를 감춰야 되는 상황에서는 저런 것들을 만들어서 넣어 놓으면 되고요. 여기다가 이렇게 시연을 누르면 이 카메라 여기 카메라에 HDMI 꼽아 놓고 이걸 이렇게 바꾸잖아요. 이런 것들도 여기서 이렇게 시연으로 눌러 놓은 다음에 여기서 이런 식으로 제어해 갖고 여기서 촬영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컴퓨터로 놓게 되면은 이거는 이 컴퓨터로 놓으면 얘네들을 가지고 이제 이 컴퓨터의 화면을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제어해서 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게 라이브 스트리머 넥서스를 이용하는 건데 자, 제가 이거를 사용하는 모습을 영상을 한번 담아놔 봤습니다. 혼자 방송을 하지만 마치 누군가가 도와주는 것처럼 이 정도의 규모를 가지고 촬영하는 1인 미디어가 과연 몇 명이나 될까요? 저처럼 영세한 유튜브로 돈을 벌지 못하는 네, 저도 그냥 미래 가치에 투자한다고 생각하고 그냥 유튜브에 지금 올인하고 있거든요. 유튜브를 키워놓으면은 유튜브 자체로 돈은 안 되겠지만 제가 강의를 하거나 이런 거 할 때 그 유튜브가 저한테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투자해서 하고 있어요. 근데 이왕이면 보여드릴 때에 조금 더 좋은 퀄리티로 FHD로는 사진이 안 보여요. 사실 게임 하시는 분들은 라이브 할 때 다 FHD 합니다. 4K 라이브를 하는 데가 많이 없어요. 그리고 그걸 개인이 하는 데는 진짜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습니다. 저 정도 규모를 가지고 1인이 방송하는 거는 제가 볼 때는 이 정도의 퀄리티로 혼자 이걸 다 한다? 저는 저밖에 없을 것 같아요. 누가 해주는 게 아닌 이상. 네. 그래서 이런 식의 시스템 구축을 저는 해놓은 상태이고요. 이게 근데 이 시스템 구축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왜냐면 얘 제어하는 것도 알아야 되죠. 결국은 내용 구성도 제가 해야 되죠. 그러니까 강의도 해야 되죠. 이거 제어도 해야 되죠. 그러니까 진짜 어려운 거죠. 제가 무슨 제 수다 떨기 하는 방송하는 게 아니잖아요. 뭔가 정보성 하려고 그러면 저는 그 정보도 만들어야 되니까 정보를 만들어 놓은 거를 조금 더 예쁘게 깨끗하게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런 시스템까지도 이제 구축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구축한 시스템 이게 거의 지금 2천만 원 넘게 들어간 건데 왜 2천만 원이냐면 한 군데 제가 저희 사무실 그리고 처갓집에 각자 1,000만 원 정도씩을 투자했어요. 그래서 사실은 2천만 원 넘게 투자한 거고
사실은 지하실, 이 처갓집은 지하실을 원래 먼저 한 거기 때문에 지하실 먼저 이것저것 다 해보고 저희 그 사무실에다가 이제 한번 해본 거고, 그거를 이제 또 이제 처갓집에도 이렇게 세팅을 한번 해서 어느 정도 안정화한 걸 보여드린 건데, 거의 뭐 이래저래 제가 시행착오도 많이 겪었고, PC를 지금 제가 몇 대를 쓰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지금 거의 PC를 제 작업하는 거, 뭐 방송하는 거 하면은 거의 한 20대를 지금 운영하고 있거든요. PC, 여러분, PC 20대, 혼자서 PC 20대 정도를 관리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나름 머리가 아프긴 한데, 그래도, 여러분한테 조금이라도 더 좋은 거, 퀄리티 있게 깨끗하게 보여드리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으니까, 아직도 많이 부족하지만 더 좋은 컨텐츠로 준비해서 찾아뵈려고 노력하고 있으니까 많이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아직까지 투자했는데 이거 이제 열심히 벌어서 메꿔야겠죠. 많이 응원해 주세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카살룸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